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글은 배우기 쉽지만 한국어는 어렵다고 아우성인데요. 외국의 유명 번역가의 발언이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웹툰 번역 회사에서 영어 번역가로 일하고 있는 닐슨입니다. 한국에 온 지는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언어에 관심이 많아 이곳으로 오게 되었죠.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로웠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복잡한 지하철,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편의점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문화적 차이에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오늘도 공유 오피스에서 웹툰 번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놓여 있고 한쪽에는 한국어 사전과 참고 자료들이 쌓여 있어요. 손가락으로 모니터를 가리키며 대사를 하나하나 번역해 나가는 작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수고하세요, 고생하셨어요 같은 표현들은 번역하기가 참 애매하죠. 그런 말들을 영어로 옮기려 하면 어색해지거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역 소프트웨어는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으로 대체하라고 하지만 그런 말들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진심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형식적인 말을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퇴근 시간이 되어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음료수 하나를 집어 계산대로 가져갔죠. 무표정한 알바생이 기계적으로 물건을 스캔하고는 수고하세요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마음이 묘하게 멍해졌습니다. 그 직원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무슨 수고를 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우리 고향에서는 이런 말을 잘하지 않아요. 굳이 번역하자면 잘 가세요일까요? 수고하셨습니다일까요? 아니면 그냥 감사합니다로 충분할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웹툰 속 캐릭터가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또 멈칫했어요. 이걸 열심히 일하셨네요로 번역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고마워요로 간단하게 처리해야 할까요? 형식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니 의미 전달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왠지 그렇게 하면 무언가 놓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로 가득 차 있어요. 길을 지나가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도,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정중하게 존댓말을 쓰는 것도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문화가 때로는 답답하게 다가오곤 해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끝나갑니다. 번역을 마무리하고 모니터를 끄면서 생각했어요. 언어란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를 넘어 그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담고 있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한국어의 이런 표현들이 정말 무의미한 형식일 뿐일까요? 아니면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내일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내 번역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자리라고 하는데 솔직히 조금 긴장되네요. 그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내 번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 내일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다음 날 회의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는 것 같아요. 저도 10분 일찍 왔는데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이 되었죠. 회의실 중앙의 긴 테이블 주위로 번역팀 멤버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팀장인 리처드는 노트북을 열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영국 출신으로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았지만 여전히 한국 문화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에요. 효율과 결과를 중시하는 그는 종종 한국의 정서적인 표현들을 시간 낭비라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의 냉철함이 회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도 사실이죠. 회의가 시작되고 각자 맡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번역한 웹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스크린에 제 번역본이 띄워졌고
모두가 조용히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팀에서 유일한 한국인 번역가인 현지가 손을 들었어요. 현지는 회사에서 가장 꼼꼼하고 세심한 번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닐슨 씨의 번역은 단어 선택은 정확하지만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정서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현지의 말에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나는 기계가 아닌데 왜 감정을 글에 담아야 하는 걸까요? 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핵심 아닌가요?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동료들은 조용히 눈을 피하며 각자의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때 리처드가 나를 거들었어요. 닐슨 말이 맞아. 한국말은 불필요한 감정 표현으로 가득 찬 비효율 덩어리야. 우리는 결과물이 정확하면 그만이지. 그의 말에 회의실은 더욱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현지를 포함한 한국인 동료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리처드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지의 지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내 번역에 감정이 없는 걸까? 그게 문제일까? 웹툰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감정과 재미를 주는 콘텐츠인데 내가 그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메신저를 열어보니 팀 채팅방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업무 관련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다들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옆자리에 앉은 동료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함께 식사하러 가는 모습을 보며 나도 일어나려는데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오늘은 혼자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팀의 일원이 되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오후에는 새로운 웹툰 시리즈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친구를 위로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한국어로는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어로 It's okay. YOURE doing well이라고 번역했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어의 그 말에는 어떤 따뜻함과 위로가 담겨 있는데 영어로는 그 뉘앙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리처드가 내 자리로 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회식 있어. 너도 올래?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지만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락했어요. 어쩌면 업무 외적인 자리에서 동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회식 장소는 강남의 한 고깃집이었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아 고기를 굽고 소주를 마시는 동안 나는 대화에 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대화는 한국어로 빠르게 오갔고 내가 끼어들 틈은 많지 않았습니다. 리처드는 저와 영어로 대화하며 한국 회식 문화에 대해 비꼬는 말을 했어요.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동료들의 얼굴이 붉어졌고 분위기는 더욱 활발해졌어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외부인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리처드의 말이 맞는 걸까요? 한국의 이런 문화적 특성들이 정말 비효율적인 걸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동료들은 여전히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메신저를 열어보니 팀 채팅방에서 금요일 회식 후 2차에 갔던 사진들이 공유되고 있었어요. 나는 초대받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실수로 알려주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지만 채팅방의 분위기를 보니 의도적으로 제외된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팀 프로젝트 회의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내 의견을 말하면 짧게 끄덕이고 넘어가거나 다른 의견으로 빠르게 화제를 돌렸어요. 점점 팀 내에서 고립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리처드만이 여전히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지만 그의 지지가 오히려 다른 동료들과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리처드가 내 자리로 와서 물었습니다. 요즘 팀 분위기가 어때? 너한테 좀 차갑게 대하는 것 같던데. 솔직히 말하자면 맞아요. 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리처드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 여기 사람들은 집단주의가 심해서 그래. 내가 그들의 방식에 맞추지 않으면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거지. 효율보다 감정을 중시하니까. 리처드의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노인 한 분이 지하철 안에서 비틀거리다 넘어지셨습니다. 순간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일제히 달려가 노인을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서 의문이 피어올랐어요. 이건 진심일까? 아니면 그저 한국 사회에서 요구되는 형식적인 행동일까?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서 진짜 걱정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물병을 건네고 다른 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앉을 자리를 양보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행동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누워 그 장면을 다시 떠올렸어요. 한국에서의 1년 동안 나는 항상 사람들의 표현이 과장되고 형식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광경은 달랐어요. 그들의 행동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내가 언어와 문화에 대해 너무 단편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다음 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현지의 자리로 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 번역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이 감정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알고 싶어. 현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모니터로 나를 불렀습니다. 현지는 내 번역본과 원문을 나란히 두고 설명했어요. 한국어에서 괜찮아요라는 말은 단순히 It's okay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DONT worry, I understand, I forgive you, take your time 등 다양한 뉘앙스를 가질 수 있대요. 또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도 단순히 thank you가 아니라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현지의 설명을 들으며 내 안에 작은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맺는 방식이기도 하다는 것을. 한국어의 이런 표현들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적 장치였던 겁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카드로 결제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편의점 알바생이 내 카드를 들고 뛰어나오고 있었어요. 손님, 카드 놓고 가셨어요. 알바생은 숨을 헐떡이며 내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고하세요. 그 순간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고생했으니 이제 편히 쉬라는 의미처럼 느껴졌어요.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요. 모든 감정이 함축된 짧은 한마디. 처음으로 그 말의 온기가 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의 네온사인들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인사와 배려가 보였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다 형식적인 것만은 아니었구나. 그날 밤 베개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어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일까? 단순히 정확한 의미 전달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한국어의 그 많은 표현들이 사실은 관계를 쌓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였던 건 아닐까? 그렇다면 내 번역에서 빠진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잠에 들기 전 모니터를 켜고 내가 번역한 웹툰을 다시 읽어보았어요. 정확하게 번역되었다고 생각했던 문장들이 이제는 무언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르게 접근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어가 아닌 마음을 번역하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깨달음을 안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싶었어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어제까지 번역하던 웹툰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주인공이 친구에게 수고했어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 있었어요. 전에는 그냥 단순히 고마워로 번역해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다시 보니 단순한 감사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어요. 친구를 위로하고 그의 노력을 인정하며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복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오늘 정말 잘했어. 내 노력이 정말 고마워로 바꿔보았어요. 다른 언어로는 조금 길어졌지만 원문의 따뜻함과 배려가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 천천히 검토하며 번역을 수정해 나갔어요. 괜찮아요는 상황에 따라 걱정 마, 신경 쓰지 마, 이해 등으로 바꿨고 고생하셨어요는 내가 열심히 한 것에 감사해요로 바꿨습니다. 단어의 직역을 넘어 그 말이 품고 있는 정서와 맥락을 고려하니 번역이 더 풍부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향하는데 현지가 다가와 함께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놀랍고 고마웠어요.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이제 그 말의 무게를 조금은 알 것 같아. 내 말이 맞았어. 한국어의 정서적 표현들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 현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내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어.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우리말의 이런 특성을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 현지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랐으니까. 지하철에서 본 광경과 편의점에서의 경험이 내 생각을 바꿔놓았다고 설명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현지가 다른 동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팀 회의가 있었는데 내가 수정한 번역본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전 버전과 수정 버전을 비교하며 설명했어요. 동료들은 관심 있게 들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리처드가 나를 자기 사무실로 불렀어요. 요즘 너의 번역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더라. 감성팔이 같은 번역이 늘었던데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 리처드의 날카로운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틀렸던 것 같아요. 번역은 단순히 단어를 옮기는 게 아니라 그 문화의 맥락과 정서까지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어의 이런 표현들이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깊은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리처드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까지 그쪽에 물들었군. 하지만 뭐, 독자들의 반응이 좋아진다면 상관없어. 그의 말투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지만 적어도 내 변화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들이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어요. 오랜만에 받은 초대였습니다. 식당에서 우리는 웹툰과 번역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동료들은 내가 진심으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에 고마워했어요. 처음으로 팀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 편안해졌어요. 한국인 동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었고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 진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바로 한국어의 그 많은 표현들이 만들어내는 효과인가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별이 총총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이곳의 문화와 언어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자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어의 특별한 표현들은 그 창을 통해 보이는 따뜻한 관계의 세계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에너지로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내 자리에 앉아 어제까지 번역했던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정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며 더 나은 표현은 없을지 고민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변한 건 번역 스타일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어를 바라보는 시선, 더 나아가 사람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까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빌딩 숲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예전에는 그저 바쁘고 복잡한 도시의 풍경으로만 보였던 것이 이제는 수많은 관계와 배려가 얽혀있는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로 보였습니다. 그 속에서 나도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 내 번역을 본 편집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닐슨 씨의 번역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감정선이 잘 살아있어 독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번역 작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전날 번역한 내용을 다시 읽어보는 것이에요. 단어의 정확성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과 뉘앙스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모니터 앞에 앉아 번역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주인공이 힘든 상황에서도 웃으며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전의 나라면 단순하게 번역했을 텐데 지금은 달랐어요. 주인공의 표정, 상황의 맥락, 그리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주는 위로의 깊이까지 고려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약속해라고 번역했습니다. 조금 더 길어졌지만 원문의 따뜻함과 위로가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단순한 괜찮아라는 말 속에 담긴 연대감과 지지를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 현지가 다가와 내 최근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너의 번역을 보면 정말 한국어의 정서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특히 등장인물들 사이의 관계성이 잘 드러나. 현지의 말에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한국어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보람찼어요. 그날 오후, 새로운 웹툰 시리즈를 맡게 되었습니다. 로맨스 장르였는데 감정 표현이 더 섬세하고 풍부한 작품이었어요. 챕터 하나를 읽어보니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미안해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표현들을 번역하기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각 상황과 인물의 관계에 따라 같은 말도 다른 뉘앙스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리처드가 내 자리로 와서 물었어요. 새 프로젝트는 어때? 너무 감성적인 내용이라 번역하기 어렵지 않아?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약간의 비꼼이 느껴졌지만 예전처럼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히려 재미있어요. 한국어의 감정 표현이 얼마나 풍부한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옮기는 과정이 도전적이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고요. 리처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뭐, 내가 좋다면야. 하지만 나는 여전히 효율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번역이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게 아니라
문화와 감정을 전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효율만큼 중요한 것이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꺼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 반, 계절이 바뀌듯 나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언어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그 문화와 사람들의 정서를, 세계관을 담고 있는 거였구나. 다음 날 아침, 전날 번역했던 부분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주인공이 상대방에게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단순히 감사합니다라고만 번역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당신이 해준 일에 정말 감사해요. 또는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라고 번역했더니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한국어의 고마워요에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 상대방과의 관계, 그리고 그 행동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까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점심시간, 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한국어의 재미있는 표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어에는 정말 다양한 존댓말과 반말이 있더라고요. 다른 언어로는 그 뉘앙스를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 말에 동료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어요. 그래서 번역가의 역할이 중요한 거지. 단어만 바꾸는 건 기계도 할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문화와 정서까지 옮기는 건 사람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들으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번역은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문화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와 작업을 이어갔어요. 웹툰 속 주인공이 친구에게 힘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다른 언어로는 보통 간단한 격려 문구로 번역하겠지만 한국어의 힘내라는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 함께 버티고 이겨내자는 연대의 메시지였습니다. 강해져.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번역했습니다. 조금 더 길어졌지만 원문의 따뜻함과 지지가 더 잘 느껴지는 번역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문장을 번역하다 보니 나 자신도 한국어의 정서에 점점 더 깊이 동화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 리처드가 다시 내 자리로 왔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해 보였습니다. 주말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 새로운 해외 파트너와의 첫 미팅인데 내가 통역을 맡아주면 좋겠어. 그의 제안에 놀랐지만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내 번역 스타일의 변화를 인정해준 것 같아 기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도시의 리듬과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 점점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를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 다시 언어를 더 깊이 배우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주말이 되어 리처드가 말했던 중요한 미팅 날이 되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긴장된 표정을 확인했어요. 오늘은 단순한 통역이 아니라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정서적 표현들을 어떻게 전달할지가 관건이었죠. 회의는 강남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어요. 리처드와 함께 일찍 도착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한국 측 파트너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주고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의식이 형식적이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속에 담긴 상호 존중과 관계 형성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나는 양측의 대화를 통역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먼 곳에서 오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전의 나라면 단순히 감사합니다. 우리도 기쁩니다라고만 번역했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어의 수고 많으셨습니다에 담긴 진심 어린 환대와 배려를 전달하고자 했어요.
리처드는 내 통역을 들으며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부드러운 표정으로 응대했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어요. 양측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 한국 측의 정중한 표현들을 내가 그 뉘앙스까지 살려 전달하자 리처드도 평소보다 더 배려심 있게 대화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3시간가량의 회의가 끝나고 성공적인 첫 만남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한국 측 대표가 건배를 제안했어요.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아가며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을 통역하며 나는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자 함께 걸어온 시간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호텔을 나오는 길 리처드가 내게 말했습니다. 오늘 통역 정말 잘했어. 내가 그들의 말을 단순히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 전달하는 것 같았어. 처음으로 그가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최근에 한국어의 정서적 표현들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단어 뒤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리처드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말했어요. 나도 한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처음에는 모든 게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였거든. 하지만 내 통역을 들으며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 그의 말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공감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했어요. 창문을 열어 서울의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며 어제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한국어의 정서적 표현들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진심일 수 있다는 깨달음, 그리고 그것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오후에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강변을 걸으며 지난 1년 반 동안의 변화를 되돌아보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수고하세요. 고생하셨어요. 같은 표현들이 왜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지 의아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들이 한국 사회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적 장치였던 겁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창이자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그리고 번역은 단어를 옮기는 것을 넘어 문화와 마음을 연결하는 작업이라는 것을. 이런 깨달음은 내 번역 작업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을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할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음료수 하나를 집어 계산대로 가져갔는데 알바생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2,000원입니다. 여기 영수증이고요. 수고하세요. 예전에는 그저 형식적인 인사로만 들리던 그 말이 이제는 따뜻한 배려로 느껴졌어요. 나도 미소로 답하며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도 수고하세요. 월요일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주말 동안의 경험과 깨달음이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준 것 같았어요. 자리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리처드에게서 온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토요일 미팅 이후 한국 측에서 매우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왔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통역이 매우 자연스럽고 정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소식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것을 넘어 문화적 맥락과 정서까지 전달하려 노력한 것이 통한 것 같아 보람찼어요. 오전 회의에서 리처드는 이 성과를 팀 전체에 공유했고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동료들의 축하와 격려가 이어졌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팀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현지가 다가와 자리에 앉았어요. 지난번 우리 대화 이후로 내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한국어의 정서를 정말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 기뻐.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모든 게 형식적으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그 말들이 진심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표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풍요롭게 만드는지도요. 오후 업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는데 리처드가 내 자리로 왔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해 보였습니다. 닐슨, 내게 묻고 싶은 게 있어. 한국에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이 뭐야?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형식이 진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어의 정서적 표현들이 그저 형식적인 것으로만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형식이 사람들 사이의 배려와 존중을 담는 그릇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리처드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로운 관점이야. 나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 그의 말에 희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쩌면 냉소적 효율주의자였던 리처드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걸까요? 화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책상에 앉아 지난 번역물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돌이켜봤습니다. 처음 번역했던 것과 최근 작업한 것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느껴졌어요. 단어의 선택부터 문장의 구성, 그리고 감정선의 표현까지 모든 면에서 더 깊이 있고 풍부해진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인사를 건네는 그들의 목소리에 담긴 뉘앙스까지 이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어제 잘 쉬셨어요? 간단한 인사말 속에도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저 형식적인 대화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따뜻한 연결고리로 느껴졌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리처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우리 회사가 한국의 인기 웹툰을 해외 시장에 소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번역을 넘어 한국 문화와 정서를 해외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였죠. 리처드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나를 지명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발표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내 변화와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뻤어요. 회의가 끝나고 리처드가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적임자라고 생각해.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과 정서를 전달하는 일이니까.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효율성도 중요해.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겠어? 그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과 효율성이 서로 배타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더 정확하고 빠른 번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리처드는 내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갑자기 다시 나를 향해 말했어요. 요즘 감성팔이 번역이 늘었더라. 넌 우리 시스템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내가 틀렸던 것 같아요. 진심을 담는 게 비효율적이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정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리처드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나를 시험하려 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나서 그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 그럼 프로젝트는 내가 맡아. 나도 결과가 기대되는군. 그의 말투에서 여전히 약간의 의심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냉소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걸까요? 오후에는 새 프로젝트 팀을 꾸리는 일로 바빴습니다. 현지를 포함한 5명의 번역가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첫 팀 미팅에서 내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번역을 넘어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웹툰의 매력과 정서를 해외 독자들이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팀원들은 열정적으로 호응해 주었고 각자의 아이디어를 활발하게 나누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현지가 내게 다가왔어요. 닐슨, 정말 많이 변했네.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것을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바라봤잖아. 이제는 문화와 정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것 같아. 그녀의 말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가능했어. 내 번역에 대한 솔직한 피드백이 큰 도움이 되었어. 그날 저녁 팀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대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었어요. 한국어로 진행되는 대화의 뉘앙스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농담에도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소주 한 잔을 마시며 건배를 제안했어요. 좋은 팀원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번 프로젝트 함께 잘해봐요. 모두들 밝게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번역할 웹툰들을 검토하며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아나갔어요. 특히 한국 특유의 정서가 담긴 표현들을 어떻게 전달할지가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정이라는 개념은 다른 언어로 정확히 옮기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점심 식사 후 리처드가 내 자리로 와서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프로젝트 계획과 접근 방식을 설명하자 그는 생각보다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흥미로운 접근법이야. 하지만 기한을 맞출 수 있겠어? 그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문화적 이해가 깊어질수록 번역 속도도 향상됩니다.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을 거예요. 오후에는 팀원들과 함께 첫 번째 웹툰의 번역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각자 맡은 부분을 번역하고 서로의 결과물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특히 한국어 특유의 감정 표현과 문화적 요소를 어떻게 살릴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회의는 기대 이상으로 생산적이었고 모두가 열정적으로 참여했어요. 저녁이 되어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나는 조금 더 남아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의 번역을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몰입해서 작업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번역하고 나서야 사무실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화면 속 주인공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힘들었지? 정말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 죄송합니다. 영어 사용에 대한 지침을 다시 어겼네요. 해당 부분을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피곤했지. 잘했어. 이제 쉬어라고 옮겼을 텐데 지금은 달랐어요. 그 말에 담긴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친밀감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힘들었다는 걸 알아. 정말 잘 해냈어. 내가 자랑스러워. 이제 쉴 시간이야 라고 번역했습니다. 조금 의역이 되었지만 원문의 정서가 더 잘 전달된 것 같았어요. 번역을 마치고 컴퓨터를 끄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리처드가 서 있었어요. 아직도 일하고 있었구나. 열정적이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냉소적인 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재미있는 작업이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국 웹툰의 매력을 해외 독자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어서요. 리처드는 잠시 내 모니터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너의 변화가 흥미롭군. 처음에는 내가 우리 회사에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너무 서구적인 효율성만 추구하는 것 같았거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한국적인 정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어. 그의 말에 놀랐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을 담는 것이 결코 비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요. 오히려 더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프로젝트는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우리 팀의 노력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해외 파트너들로부터 좋은 피드백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특히 한국 웹툰 특유의 정서와 문화적 뉘앙스가 잘 전달되었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이런 성과는 팀원 모두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마무리를 위한 최종 점검 회의가 있는 날이에요.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해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리처드가 내 자리로 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밝아 보였어요. 닐슨, 좋은 소식이 있어. 우리 프로젝트가 본사의 주목을 받았어. 특히 너의 접근 방식에 대해 높은 평가가 있었지. 문화와 감정을 전달하는 번역이 독자들에게 더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거야. 그의 말에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팀원들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뻤어요. 모두의 공로입니다. 특히 현지를 비롯한 한국인 동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국어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그들의 공헌도 컸지. 하지만 내가 그 가치를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중요했어. 많은 외국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회의실에 모인 팀원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한 최종 보고를 하고 전체적인 성과를 정리했어요.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번역을 넘어 문화적 가교 역할을 했다는데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특히 한국어 특유의 정서적 표현들을 어떻게 전달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공유하며 앞으로의 프로젝트에도 이런 접근법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리처드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본사에서 우리의 번역 접근법에 대한 발표 기회가 있어. 닐슨, 내가 발표를 맡아줬으면 해. 한국어의 정서적 표현과 그것을 번역하는 방법에 대해 말이야. 그의 제안에 놀랐지만 기꺼이 수락했어요. 내가 배운 것들을 다른 번역가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팀원들과 함께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모두가 서로의 노고를 치하했어요. 현지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닐슨에게. 처음에는 한국어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어. 그녀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치며 잔을 들었어요.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을밤의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느껴졌어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한국어의 정서적 표현들이 왜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표현들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따뜻한 다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1년 후, 나는 회사에서 새로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신입 번역가들을 교육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교육장에는 다양한 국적의 번역가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처음 말을 꺼냈어요. 한국어에는 마음을 담은 말이 많아요. 그냥 번역하지 말고 느끼세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와 정서를 담는 그릇입니다. 특히 한국어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같은 표현들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교육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리처드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 지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어요. 닐슨, 강의 어땠어? 새로운 번역가들에게 우리의 철학을 잘 전달했길 바라. 그의 말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된 것 같아요. 그들도 한국어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리처드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말했어요. 너와 함께 일하면서 나도 많이 배웠어. 처음에는 효율성만 중시했지만 이제는 문화적 이해와 정서적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지.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게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그날 저녁, 퇴근 후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알바생이 말했어요. 수고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형식적이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따뜻한 배려와 위로로 다가왔어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도 수고하세요. 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것을. 그리고 번역은 그 다리를 더 튼튼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작업이라는 것을. 한국에서의 경험은 내게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새로운 세계관과 관계 형성의 방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회사에서의 내 역할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이제는 단순한 번역가를 넘어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해외 파트너들과의 미팅에서도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형식이 진심일 수 있다는 것을. 정중한 표현과 배려의 언어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요.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커피를 사러 간 카페에서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지갑을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고 건네드렸어요. 괜찮으세요? 노인은 감사의 인사를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말 참 자연스럽게 하시네요. 오래 사셨나 봐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3년 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노인은 따뜻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언어는 마음이지요. 단어를 아는 것보다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답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정확히 내가 깨달은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배우는 중입니다. 카페를 나와 회사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언어는 마음이다.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방식이라는 것을. 그리고 번역은 그 마음을 다른 언어로 전달하는 예술이라는 것을요. 이제 내 번역은 단어가 아닌 마음을 옮기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사무실에 도착해 오늘의 업무를 시작하며 모니터 앞에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언어는 마음이다. 이 짧은 문장이 내 번역 철학의 핵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업무를 넘어 삶의 방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내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고 그 세계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